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플렉스 광고는 다 없어질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일반적인 데이터는 아닌데, 제 경험상 그 플렉스 광고는 제안을 정말, 이게 너무 좋아서 광고 주께 제안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안을 해본 게, 네, 제 대리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사실, 네, 근 한 10년 이상은, 네. 예, 한양대 김신엽 교수님, 심성욱 교수님, 그리고 이노션 미디어 솔루션 3팀, 네, 1, 2, 3팀 신상무 수석국장님 모셨습니다. 뭐 그야말로 OH 광고의 학계와 업계 최고 전문가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또 굉장히 재미있는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OH 광고 전반에 걸쳐서 여쭙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을 기약하도록 하고요. 광고 PR 실학 연구 14-25에 게재하신 논문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아이 트래커를 활용한 디지털 5개 광고 주목 행태 분석 연구, 설치 높이에 따른 시선 반응과 광고 인지를 중심으로인데요. 일단 아이 트래커, 뭔가 요즘 그 IT 이런 AI 이게 화두인데 아이 트래커라고 하는 단어가 귀에 쏙 들어오고요. 20대에서 40대 총 400명의 실제 소비자들한테 아이 트래커를 착용토록 하신 다음에 디지털 5개 광고가 설치되어 있는 서울 시내 주요 진역들을 다니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다양한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5개 광고, 벽면형 9개, 옥상형 17개, 총 26개를 대상으로 하셨고요. 해당 지역을 지날 때 이 사람들이 해당 광고에 시선을 보냈는지, 그리고 보냈다면 얼마나 시선을 고정을 했는지 측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해당 광고를 기억하는지 보조인지 비보조인지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설문조사 하셨고요. 해당 광고에 대한 시선 이동 그리고 시선 고정의 정도가 광고에 대한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신 거죠. 굉장히 궁금하고 또 그 결과가 기대가 되는 그런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내용 읽고 나서 이런 게 바로 OH 광고의 과학화, 저희가 항상 어떤 광고 연구의 과학화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그 실제로 구현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두 분의 논문 읽고 나서 이런 게 바로 OH 광고의 과학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인터뷰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두 분께서 흔쾌히 동의를 해주셔서 이렇게 성사가 됐네요. 자, 연구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일종의 이제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잠시 남겨두도록 하겠고요. 두 분 교수님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구를 하시게 된 계기 또는 동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계기 또는 어떤 동기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뭐 두 분 다 말씀해 주셔도 좋겠고 아니면 두 분 중 한 분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 광고 같은 경우에 사실 측정 기준이 사실 좀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보통 5개 광고 같은 경우에 볼 때 이제 5개 광고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잠재청 중의 개념으로 이제 유동인구 수를 좀 측정하거나 아니면 이제 바로 시인성 조사, 이제 광고를 받는지 뭐 이런 부분을 많이 하는데 이 유동인구가 이제 과연 받는지 안 받는지 이제 시인성 조사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불명확한 기억에 이제 오인지 문제도 있고 또 현재 이제 5개 광고 측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5개 광고 매체를 목격한 것인지 5개 광고의 광고물을 목격한 것인지도 사실 잘 구분이 되지 않는 연구라든지 뭐 그런 조사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이 시선이라는 것은 바로 인지를 나타내는 이제 바로 직접적인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비자의 이제 주관적인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지만 뭐 일단 봤다라든지 뭐 아니 봤는데도 뭐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었던 그런 부분을 좀 주관적인 부분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이 시선 고정 보통 이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시선 고정이 한 0.3초 이상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시각적인 자극을 정보로 처리한다는 이제 여러 결과를 참고해서 0.3초를 기준으로 해서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시각 측정 방법을 먼저 채택을 했고요. 그 높이를 중심으로 했었던 것은 이제 5개 광고 주목이나 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겁니다. 뭐 유동인구가 얼만큼 많이 밀집해 있는지, 주변에 광고물들이 많이 같이 혼잡하게
겹쳐 있는지 등등 중에서 높이라는 부분이 현재 옥상형과 벽면형이랑도 이제 차이가 가장 날 수 있고, 또 이제 바로 고행 유동인구와 차량 유동인구의 이제 어떤 멀리서 볼 수 있는 타겟을 좀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그런 가시성 지표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높이를 채택해서 우선 그 이번 실험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과연 사람들이 뭐 100명 있다 하면 100명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보았는지 그 자체를 한번 규명해 보자고 했던 게 이번 연구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뭐 OH 광고 관련해서 연구를 할 때 또는 뭐 조사를 할 때 항상 신경을 쓰는 게 유동 인구죠, 그렇죠? 또는 이제 교통량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는데 그 김신혁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람이 사실 뭐 1000명이 지나가건 10,000명이 지나가건 안 보면 소용이 없는 거니까요. 네. 정말 이 사람들이 시선을 보내는가라고 하는 1차적인 그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게 뭐 물리적으로 쉽지 않고 또는 연구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잘 엄두를 못 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분께서 그런 그 연구를 진행을 하신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사실 이 5개 광고하고 관련해서 설치 높이와 관련된 연구는 제 기억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정면을 바라다 볼 수도 있는 거고, 지나다 보면은 뭐 심지어 그 도로 쪽을 바라다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고개를 들어서 위쪽을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 이 시선이라고 하는 것도 각도가 굉장히 다를 텐데 이 설치 높이에 대한 그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논문을 읽으면서도 했고, 또 교수님 지금 말씀을 통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대행사 입장에서는 광고 매체를 선택할 때 당연히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최적의 매체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OH 광고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 이를 위해서 현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요소는 제가 추측컨대 당연히 유동인구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유동인구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하시는 요소가 있는지요? 그리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여쭤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광고물의 설치 높이 이런 것도 혹시 고려 요소가 되는지, 또 그걸 고려하고 계시는지, 이 현업에서의 그 결정 기준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그 광고 효과라고 되게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그 어떤 범위, 정의를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인식하고 있는 광고 효과는 순수하게 미디어 노출 효과 플러스 크리에이티브 효과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크리에이티브 효과는 사실상 뭐 측정이 뭐 어렵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이제 순수 미디어 효과에 국한된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미디어 효과 같은 경우에 저희 OH 미디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유동인구 당연히 그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주목도를 두 가지 그 유동인구와 주목도 두 가지를 팩터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최근에 이제 많이 보급되고 있는 통신사 데이터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그런 데이터가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좀 뭐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 쓸 수는 없고요. 이제 좀 다양한 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고 이제 주목도 부분은 한국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1년에 3번 정도 저 연구에서 나오는 데이터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남 사거리라고 하면 강남 사거리에 예를 들어서 70만 명이 월 유동인구가 있다라고 했을 때 70만 명 중에서 우리 뭐 내가 제안을 하고 싶어 하는 LED 전광판이 주목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 데이터 값을 HRC를 통해서 비율을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ED 전광판의 노출 비율이 뭐 23%였다라고 하면은 앞서 유동인구 뭐 70만 명에다가 23%를 곱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매체를 보았을 가능성이 있는 그 유동인구 수를 구하는 형태로 현재는 순수 미디어 노출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목도 수치는 그러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네, 사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게 좀 궁금해서 HRC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쪽에 이제 아시는 분을 통해서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옛날이라서 워낙 옛날이라서 이게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문지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보통 설문의 뭐 그 항목들이
지난 일주일 안에 해당 매체들을 보신 적이 있느냐라는 형태로 질문을 하고 그 비율을 구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비율에 그 대답을 하는 모수 인원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과연 그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냐 그 부분들은 조금 고민이라는 얘기를 듣기는 했었습니다. 그 인원이 불과 뭐 몇백 명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는 근데 그거에 좀 비견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여러 매체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데이터 값이 없다 보니까 현재는 저희도 HRC 데이터를 가지고 효과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데이터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렇죠. 저희 네 사람이 다 같이 느끼는 부분일 텐데요.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이 되고 말씀 들어보니까 그 라디오 청취율 조사하는 거하고 거의 흡사한 방식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정말 오늘 사실 그 이야기의 주제이기도 한 과학화가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그 두 분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뭐 OH 광고 매체의 유형이 사실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5개 광고물 법에 그 의거해서 총 한 17개 정도의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두 분께서 연구하신 벽면형 광고는 벽면형 간판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상형 광고는 옥상 간판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17개의 유형들 중에서 특별히 벽면형 간판 그리고 옥상 간판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존 플렉스 간판이 아니고 디지털 간판에 초점을 맞추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세로형 벽면 광고가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즈도 거의 최대한으로 키울 수 있는 정도는 다 키울 것 같고 뭐 도산대로뿐만 아니라 지금 뭐 웬만한 강남 쪽은 거의 나올 때는 다 나오지 않나 싶을 정도로 세로형 벽면형 광고가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신영 교수님하고 제가 예전부터 이 OH 광고를 연구하면서 두 가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옥상형과 벽면형을 제일 주요한 형태로 봤고 그 중에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벽면형이 특히나 요즘에 더욱더 중요해졌고 우리는 또 그전부터 벽면형 광고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 연구를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016년도에 그 5개 광고물법이 개정이 되면서 디지털 광고물이 본격적으로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었죠. 이제 디지털 광고물이 급속도로 그냥 확 늘어나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와서야 이제 조금씩 그게 활성화가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점점 이런 디지털 광고물이 늘어날 텐데 그러면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때 과연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까?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두 분 연구에서 이제 핵심 그 초점인 설치 높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그 시사점을 던져주실 수 있는 굉장히 시의성 높은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OH 광고의 화두가 디지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을 지나다 보면 저도 신 교수님 말씀처럼 그 벽면형 디지털 광고, 특히 세로형 광고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실제로도 광고주가 벽면형 디지털 광고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광고주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지요. 또한 기존 플렉스 간판 대비해서 벽면형 디지털 광고에 대해서 광고주가 기대하는 효과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워낙 우리 업계 쪽을 잘 아셔서 심성학 교수님이 시장 상황을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거든요. 최근에 강남에 생기는 이제 다수의 그 디지털 광고들이 다 이제 벽면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미 말씀 주셨지만 그 도산대로를 사실 기준으로 최초에 이제 진행이 되다가 최근에는 테라노 쪽도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LED 전광판, 뭐 디지털 광고에 투자비를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이 강남권에 있는 전광판만이 사실은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매체이기도 하고요. 그거에 대한 일종의 대안을 발견을 한 건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고주분들 수요는 좀 높습니다. 뭐 저희도 사실 이걸 주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실제 들어온 광고주분들을 좀 자체적으로 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옥상 광고 그 LED 전광판에 대비해서 벽면 쪽이 한 2배 정도 이상 광고주분들이 들어온 걸 확인을 했어요. 물론 전광판별로 조금은 네, 편차는 좀 있습니다만 예, 최초에 제작되었던 부분들은 거의 이제 흔히 얘기하는 업계 용어로 완판이라고 할 정도로 구자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광고주분들의 관심이 높다라는 거는 팩트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광고주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광고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기존 플렉스 광고에 비해서 일단 상품 구성 자체가 너무 다르죠. 그래서 단기간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구자재로 판매하기 때문에 소액에 의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광고 측에서는 확실히 메리트로 올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또 이제 일반 플렉스 같은 인쇄형이 아니라 동영상 광고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크리에이티브를 충분히 다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도 확실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이걸 벽면형하고 옥상형하고 사실 좀 비교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플렉스하고의 차이점은 뭐 너무나 명확하고요. 이제 벽면형하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벽면형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디지털 광고가 마구 늘어날 줄 알았는데 사실 생각보다는 늘어나는 속도가 조금은 버퍼가 있었고요. 다만 시작한 이후에는 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벽면형 디지털 광고가 기존 옥상형이 풀지 못했던 어떤 난제들을 좀 풀었던 것 같아요. 그 요인이 이제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면적입니다. 면적이 앞서 심 교수님이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최대 면적에 가깝게 혹은 거의 채워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단 가장 큰 메리트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판매되는 매체들이 보면 K-팝 스퀘어 미디어를 뭐 비롯해서 5개 광고물 자유 표시구역 쪽에 있는 매체들이 아무래도 주목을 많이 받는 게 일단 첫 번째는 면적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확실히 메리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아까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 이 시선 높이에 대한 메리트도 확실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걸 구체적으로 얼마다라고 수치화시킬 수는 현재는 없지만 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히 기본적으로 시선 높이에서 노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메리트가 높다라는 건 광고주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업자분들한테도 대단히 높은 건물 위에 지을 수밖에 없었던 전광판을 디지털 광고를 내려서 그 광고주분들이 원하는 3층에서 5층 사이에 지을 수 있다라는 어떤 현실적인 답변을 가져온 것도 사실은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광고주분들이 생각하는 면적에 대한 이슈 그리고 주목도를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시선 높이에 대한 이슈 이 2가지를 보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사업자한테도 기존의 전광판이 설치가 어려웠던 대단히 높은 건물에도 접근이 가능하다. 이 부분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플렉스 광고는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일반적인 데이터는 아닌데 제 경험상 그 플렉스 광고는 제안을 정말 이게 너무 좋아서 광고주께 제안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안을 해본 게 네, 제 대리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사실 네, 근 한 10년 이상은 네, 이 매체가 너무 좋으니까 제안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접근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플렉스 대비 디지털 광고물의 장점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가장 중요한 장점은 뭐 여러 가지가 많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탄력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플렉스는 그냥 한번 딱 그 포스터 붙여놓고 나면은 일정 기간 동안은 거의 뭐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건데 디지털은 뭐 수시로 교체할 수 있고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가능하고 또 가격 체계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큰 장점이 있고 그러면 왜 옥상형 대비 벽면형이 또 더 많은 광고주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가? 그것도 결국은 탄력성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높이의 탄력성, 또 면적의 탄력성, 또 원하는 만큼 크게 늘릴 수도 있고 또 높이 설치할 수도 있고 낮게 설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디지털 광고물이
얼마나 탄력성을 잘 구현해낼까라고 하는 것이 또 광고주의 선호도가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한번 그냥 인기 끌었다가 아예 별거 아니네 하고 다시 또 사그라들지 이걸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두 분 교수님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그림을 한번 그려봤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 격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일종의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20층 건물에 디지털 광고물들이 쭉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치 높이에 따라서 광고물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누셨죠. 그래서 19m 이하, 29m 이하, 39m 이하, 40m 이상 이렇게 나누셨고 또 연구 대상 광고물 26개 중에서 각각의 높이에 해당하는 광고물은 6개, 11개, 5개, 4개 이렇게 됐습니다. 최근 많이 설치되고 있는 세로형 광고물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26개 모두 가로가 조금 더 긴 이런 형태였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뭐 이렇게 잘 아시겠습니다만 타사 광고의 경우에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의 벽면 간판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옥상 간판은 5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에 설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행령에 따르면 뭐 한 층의 높이는 다 다를 수 있는데 4m까지 잡을 수 있다라고 시행령에는 돼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생각하는 건 한 3m 정도이니까 19m 이하 그룹에 해당하는 광고물은 대략 7층 이하, 7층 이하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광고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29m 이하 광고물은 10층, 39m 이하 광고물은 13층 이하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이고 40m 이상은 13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인 거죠. 자, 그래서 건물 높이에 따라서 벽면형일 수도 있고 옥상형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이 트래커를 측정을 해보니까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19m 이하, 즉 대략 7층 이하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의 효과가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설치 높이가 가장 낮은 광고물에 가장 많은 시선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시선도 가장 오래 고정을 했고 이로 인해서 해당 광고물을 가장 잘 기억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으로 좋은 건 두 번째로 높이가 낮은 요거죠. 29m 이하 이 광고물이 두 번째로 광고 효과가 좋겠지 하고 계속 읽어봤더니 반전이 있었어요.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높이가 높은 39m 이하 요거죠. 세 번째 39m 이하 광고물의 효과가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9m 가장 효과가 좋지 않은 건 맨 위에 있는 40m 이상 40m 이상에 설치된 광고물이었고요. 물론 그 이유 그리고 시사점은 논문에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영상을 통해서 두 분 교수님께서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종의 의외의 결과지 않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단계적으로 뭐 광고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맨 밑에 있는 것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다시 두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의 순서가 약간 서로 달라지는 일종의 의외의 결과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요. 그리고 이런 결과가 현업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청 중 이제 보행 중 시선 습관이 보통 이제 정면에서 한 15도 정도 각도까지가 이제 이상적인 가시 범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5개의 광고가 이제 목격되는 이제 가시 거리권, 이제 5개 광고를 어느 순간에 딱 보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들이 길을 걸으면서 해당 5개 광고 쪽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점 가까워지되 높이가 높아질수록 이격거리, 즉 고개를 들어서 잘 보이지 않게가 되는, 즉 이격거리가 더욱 넓어지는 개념이 되고요. 또 보통 우리들이 제가 이제 한 피험자들을 관찰해 봤더니만 보통 길을 가다가 주변을 환기할 때는 오히려 고개를 높이 들고 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하도에서 나왔을 때거나 잠깐 이제 길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하게 되면 생각보다는 좀 높은 쪽으로 주변 이제 랜드마크 쪽을 찾아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위치를 찾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그 낮은 19m 이하보다도 39m 쪽이 좀 더 목격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바로 뭐 이제 29m 이하 그 지변에 그 근처에 설치된 건 아니지만 뭐 신호등, 교통표지판 같은 것들이 바로 아래에서 위를 쳐다봤을 때 시선을 많이 방해를 합니다. 또 그 시선 위로 올라갈 때 간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광고 혼잡도라든지 매체 혼잡도라는 개념으로 이제 그 매체에 대한 시선 분산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국내에 설치된 이제 5개 광고 같은 경우에는 바로 5개 광고 옆에 인근 5개 광고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있긴 하지만 적어도 시선이 분산되지 않을 정도의 범위는 떨어져서 설치가 되죠. 그런데 오히려 방해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간판 같은 것들, 오히려 그런 쪽이 좀 더 시선이 그 사로잡히면서 그 위로 올라가지 않는. 그래서 이제 아마 29m보다는 바로 39m가 좀 더 많이 그 목격을 하게 된 것으로 좀 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뭐 그 29m 이하 쪽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그런 시선 방해 요소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그 광고 청 중에 시선을 방해하는 높이라기보다도 그 우연찮게도 시선 그 가로등이라든지 간판들 그리고 신호등 그 이상의 그 목적을 했을 때 부분이 좀 방해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 많이 좀 고려해서 매체를 선정하거나 그냥 그게 이제 광고 혼잡도나 그 매체 혼잡도 주변에 광고가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면 보이지 않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좀 더 고려하신다면 또 좋은 매체를 선정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40m 이상의 높이는 명확하게 보행자보다는 이제 차량 운전자들 분들 중심으로 타겟팅이 좀 되어 있는 매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예전에 그 양재역 그 사거리에서 그 예, 아마 그때도 우리 김준혁 교수님하고 같이 나갔던 것 같은데 그 신호등이나 이런 거가 가려진다고 하셨는데 그때 또 보니까 신호등뿐만 아니라 그 사실상 그 가로수들이 이렇게 주변에 쫙 있는데 그 가로수에 또 가려져 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행자들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거에 또 생각지 않은 그런 장애물들이 실질적으로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결국은 이제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요소도 좀 작용을 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사실 그래서 이 높이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주변 환경이 이 높이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람들이 이 건물 주변에 계속 이동을 할 텐데 이 광고물들을 보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가시거리가 이제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에 좀 근접해야 되는데 그래서 근접했을 때 눈높이도 가장 적합하고 또 내용도 잘 확인이 되는 그래서 뭔가 주목해서 보게 될 가능성은 당연히 이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가장 낮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광고물들일 텐데 사람들이 이제 어디 가야지 어느 쪽으로 이동해야지 계속 주변을 살펴볼 텐데 그랬을 때 눈에 들어오는 건 요 높이에 있는 광고물들이 눈에 들어올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러면 이거는 왜 스킵하게 되는 거지? 이거는 왜 안 보지? 라고 했을 때 마침 요 각도에 해당되는 그 위치 내에 뭐 신호등이라든지 교통 표지판이라든지 또 심경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 수목 나무 같은 것들이 하필 요 각도에 많이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요 높이의 광고물에는 눈이 잘 안 가는 거네요. 그러면 맨 위에 꼭대기에 붙어 있는 가장 높은 이런 광고물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보행자라기보다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멀리 먼 위치에서 볼 수 있는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미지 같은 이런 그 크리에이티브 중심의 광고물들은 훨씬 눈이 잘 가게 되는 이런 상당히 복합적인 그런 영향들이 나타나는 거네요. 예, 상당히 재밌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이 광고 매체 위치라든지 또 방식 같은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궁금한 게 국장님 그 현업에서 실제로 이 디지털 벽면형 광고의 매체를 선택하실 때 설치 높이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그 설치 높이 하나를 한 개 팩터로 현재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주목도라는 게 설치 높이,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은 이제 뭐 시야각이 되겠죠. 네, 그리고 앞서 또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뭐 클러터에 대한 부분들, 이런 요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잖아요. 이 다양한 팩터들의 어떤 상관값이 사실 충분히 있다면 그걸 아마 기존에 저희가 했던 주목도를 HRC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어서 그때는 이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다만 현재는 그런 팩터들이 다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는 포괄적으로 일단 임시방편으로 HRC 자료를 활용은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번 그 연구 결과를 보고 저도 사실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20에서 29m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 블랭크 존이 생기는 거죠. 클러터 때문에 생겼던 이런 현실적인 어떤 결과값들을 보고 나서 저도 굉장히 조금 좀 놀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이런 결과값들이 실제 우리 현업에서 많이 활용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그런 거에 대한 관계값들이 충분히 이제 다 논의가 되면 정말 되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일단은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설치 높이도 당연히 좀 고려를 충분히 해봐야 될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최근에 그 디지털 벽면형 광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맘먹고 다 한번 측정해 보겠다 그러면 개수가 뭐 불가능할 정도로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네. 각각의 그 디지털 광고물에 대해서 이런 측정치들을 잘 축적해 놓고 그걸 데이터 분석해 가면서 어떤 매체의 가치 정도를 좀 달리하는 또는 평가해보는 이런 작업은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뭔가 광고비가 뭐 차등 결정이 된다든지 사실 이게 바로 이제 과학화일 텐데 앞으로 좀 그 기대가 되고요. 두 분께서 또 많이 노력해 주셔서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좀 쌓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은 이제 디지털 광고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설치 높이 그리고 그게 주변 환경에 따른 시선의 각도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겠다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 플렉스 광고는 어떨 것 같으세요? 플렉스 광고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 설치 높이가 주는 영향이 동일하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플렉스 광고와 이제 그 디지털 5개 광고는 이제 특히 디지털 5개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지면 구자재로 이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목적 같은 게 많이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플렉스는 이제 정기적인 접촉에 따른 이제 장기적인 환기를 일으키는 데 유력한 매체겠죠.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주목 자체만 봤을 때는 그 뭐 비교한 실험을 직접 해본 건 아니지만 그 선행 연구, 외국 연구에서 그 트라이비전이라고 이제 화면이 바뀌는 이런 이제 전기적 매체를 가지고 실험을 비교해서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딱 그냥 트라이비전이 가만히 있을 때는 주목도 자체는 동일한데 딱 변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주목이 좀 높아졌다라는 결과가 좀 확인을 했었는데 이게 그 루트라고 이제 영국에서 이제 실험했었던 레포트였습니다. 뭐 논문의 형태는 아니었고 그 자체적인 실험이었는데 그걸 봤을 때 이 디지털 비전의 그 동적인 움직임이 오히려 좀 더 주목을 좀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밝혀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광고는 어차피 이제 부자 수가 있으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 광고가 사람들에게 안 띌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광고는 그냥 고정형으로 24시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광고주가 또 있어서 목적에 따라서는 좀 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지금은 좀 디지털이 플렉스보다는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과가 더 좋으니까 그렇게 현실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디지털 광고나 플렉스 광고나 사실 설치 높이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질까? 다른 모든 팩터가 동일하다고 치면 설치 높이가 두 개의 광고물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까? 그거는 저도 좀 정확히 예측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좀 비교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조금 아까 김신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뭔가 화면이 바뀌는 시점 이게 그 찰나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또 다른 그 주목도를 유도해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예상 가능한 그런 효과일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 두 번째 단계 높이에 있는 광고물들이 뭐 주변의 그 환경에 의해서 뭐 수목이라든지 아니면 교통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의도하지 않았으나 환경적인 영향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동일 높이에 있는 플렉스 광고들도 똑같은 영향을 받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짐작은 하게 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 시선 높이, 설치 높이에 대한 건 결국은 이게 기본적인 하드웨어에 대한 스펙이기 때문에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동일하게 그 노출되는 그 소비자에게 충분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두 개 광고물의 소재,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쪽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가중치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매체는 뭐 예를 들어 뭐 현대자동차만 기입이 돼 있다라고 하고, 디지털은 이제 현대자동차의 어떤 특정 자동차 영상 광고가 뭐 30초 내지 15초, 보통은 이제 20초긴 하죠.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시선 높이에서 가져가는 그 주목도가, 그러니까 주목도의 결국은 듀레이션 타임이 얼마나 되느냐도 사실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봤을 때 현대자동차라는 건 당연히 인식도 되고, 그거에 대해서 뭐 소비자가 뭐 원래 소기의 목적인 인지를 높이는 부분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디지털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에 비해서 확실히 이 듀레이션 타임이 길어야 되거든요. 그 메시지를 보고 본인들이 소비자들이 메시지를 이해를 하고 뭐 그에 따른 태도를 뭐 바꾸든 혹은 뭐 긍정적인 어떤 그 선호도를 가져가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태도가 생겨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시지 노출 그 시간이 아무래도 중요할 수밖에 없어서 설치 높이에 대한 팩터는 디지털 광고에서 더 가중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날로그도 분명히 효과는 있지만 디지털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라고 그냥 감히 추정만 해봅니다. 가격 그 값이 없이.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디지털 광고물이 훨씬 더 시선 각도 그리고 설치 높이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일정 맞습니다. 정도 이상의 그 듀레이션 타임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그 두 분 교수님께서 나중에 혹시 그 기회가 되시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그 팩터도 하나 추가하셔서 추가 연구를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 두 분 교수님과 국장님께 역시 또 각각 한번 여쭙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OH 광고의 과학화 오늘 화두였고 또 분명히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기대도 드는데요. 앞으로 이제 계속 지속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혹시 두 분 교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후속 연구가 저는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오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현업의 관점에서 보셨을 때 이런 연구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연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두 분께 제안 드릴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H 광고의 과학화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좀 연구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여기서는 이제 그 벽면과 옥상형의 디지털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이제 좀 OH 광고는 매체가 워낙 다양하니까 다양한 다른 매체에서 과연 그 뭐 예를 들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 광고 인지율의 어떤 그런 차이라든가, 아니면 뭐 조명이 좀 밝은 곳과 낮은 곳의 어떤 그런 광고 인지율의 차이라든가, 그러니까 OEC 광고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차이가 날 거라고 했던 그런 변인들이 있는데, 좀 그런 변인들을 좀 앞으로 좀 확인하는 어떤 그런 연구들이 진행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저는 그 기존 연구 계속 이제 고도화하는 거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모델링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좀 만들어내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향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AI 기술에 따라서 안면 인식에 따라서 5개 광고 효과 측정 연구를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안면 인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정보법 때문에 아예 이제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허가받은 경우로 제약은 금지되어 있는데요. 측정 자체가 불가한데, 또 이제 케이블 TV 같은 경우에 데이터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사이언스 기술 회사랑 함께 이제 제가 이제 그
저희 규제 샌드박스를 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최종 결과가 좀 나올 텐데 다행히 이제 결과가 이제 그 신청 허가가 난다면 이제 얼굴 인식에 따라서 그 어떤 각도라든지 시선 크기, 방향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고개 광고에 과연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 고개 광고를 인지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좀 주제로 연구를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향후에는 뭐 아이 트래커라든지 그 안면 인식 방법 같은 것들은 결국 이제 처음 영감을 받았었던 건 구글의 트루 뷰라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냥 뷰잉인데 트루 진짜로 본다는 게 무엇냐 그런 개념에서 과연 정말 보았다라는 부분을 이 두 가지 연구를 좀 끌어가면서 좀 지속적으로 좀 과학화를 좀 이룰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그 지금 하신 말씀이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에 지금 지원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네. 예, 분명히 선정될 겁니다. 그래서 잘 되길 바랍니다. 네, 안면 인식까지 잘 적용을 하셔서 그러면 네. 뭔가 감정 상태도 파악이 되나요? 네, 그 눈이라든지 입 모양에 대해서 이제 감정 상태를 추정은 좀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어떠한 상태가 이제 정말로 기분이 좋은 거냐라든지 같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직은 좀 많이 좀 밝혀야 될 게가 많아서 뭐 여러 연구들이 좀 연결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즉흥적으로 떠오른 생각은 이번 연구에서 조사하신 디지털 벽면형 광고들의 형태가 대부분 가로형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세로형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세로형에 대해서 똑같은 연구를 한번 적용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가로형과 세로형에 뭔가 차이가 있지 않을까. 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두 번째 단계의 높이가 좀 효과적이지 않았던 이유가 마침 그 주변의 환경이 이제 수목이 있거나 뭐 교통 표지판이 있거나 이런 환경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없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벽면형 광고에 대해서도 똑같은 그 설치 높이의 효과가 비슷한 단계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가?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즉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사실 이번에 이렇게 좀 연구해 주신 내용들을 사실 저도 사실 이렇게 많이 찾아보지 못하는 상황인데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또 들어보니까 저도 좀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확실히 학계에서 이렇게 좀 연구를 해주시면 이런 것들이 확실히 산업계 쪽에 어떻게 즉흥적으로 바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산업화를 사실 산업계 이렇게 부흥시키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런 자리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교수님들 진행하신 연구도 조금 많이 꼼꼼히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사실 제가 이제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김시혁 교수님이 미리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물론 가장 어렵고 가장 궁극적인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인 일일 수 있어서 이제 그 부분들이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OH 미디어가 디지털 OH로 가는 첫 번째 어떤 그 큰 변화의 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은 정말 필요한데 뭐 너무 쉽지 않은 일이라서 감히 부탁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노력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사실 두 번째는 정말 약간 완전한 산업계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최초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디지털 광고가 좀 많이 늘어나길 저희도 희망을 합니다. 그게 산업계에서도 사실 굉장히 큰 변화가 광고주가 이 OH 미디어 산업을 바라보는 인식도 굉장히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산업계에서 움직이는 플레이어들이 누구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디지털 광고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자본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또 그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 역시도 OH 미디어가 더욱 발전을 하려면 기존의 아날로그에서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부분들에 있어서 허들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광고주들의 어떤 예산에 따른 갑작스럽게 늘릴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아까도 그 심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가 구자재로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느냐 혹은 전체를 다 쓰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세요. 근데 결국은 그 고민을 불식시키는 방법은 이 노출의 양보다는 노출의 질에 대한 부분을 광고주께 설득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능한지는 혹은 이미 연구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면 OH에서 아날로그 미디어에서의 노출 효과, 크리에이티브 효과와 이게 동영상으로 됐을 때 크리에이티브 효과에 있어서
분명히 효과적으로 더 좋다라고 판단하는데 그게 과연 수치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가 사실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광고주 선택했을 때 그 가중치를 통해서 광고비 인상에 대한 충분한 어떤 그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광고주분들이 더욱더 디지털 광고의 선택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디지털 OH에 대한 시장이 좀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4, 5년 전쯤에 뭔가 연구가 아닌 어떤 가격과 광고 면만 가지고 했던 자료가 있었는데 사실 뭐 그 자료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때 얼핏 제가 계산했을 때 6배 정도의 효과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디지털 광고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비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거를 전에 한번 정리했던 자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여기 계신 이제 전문가분들이 어떤 가중치라고 해야 되나요? 노출 효과에 대한 가중치를 좀 더 명확하게 계산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저 같은 이제 어떤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분들이 하신 데이터가 있다면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다면 디지털 OH에 대한 확산이 훨씬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됩니다. 확실히 현업에서는 그 디지털 쪽에 그 니즈도 많으시고 또 네. 기대도 많이 갖고 계신 거네요. 네, 물론입니다. 네. 아무래도 광고주들이 뭐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뭔가 막연한 뭔가 트렌디하고 훨씬 더 다양한 크리에이티브가 가능할 것 같고 아직까지는 뭔가 추상적인 기대일 수는 있겠는데 그 광고주의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대행사 입장에서도 이런 디지털 광고물들이 수량적으로도 많이 늘어나고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질적으로도 자꾸 이제 높여가야 될 텐데 질 그러면 저희가 항상 크리에이티브만 생각합니다만 크리에이티브만 질은 아닐 것 같고 상당히 다양한 측면에서의 광고의 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결국 광고의 모델링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단순히 광고주를 설득할 때 저희가 그냥 화려한 그 언변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수치가 이게 딱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객관화된 뭔가 공인화된 모델링 같은 것들이 있으면 훨씬 더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 네. 그런 차원에서 두 분 교수님께서 또 앞으로 많이 기여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실 요즘 보면은 그냥 그 오프라인 상에서 뭔가 그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 뭐 메타버스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뭐 디지털 트윈 이런 것도 사실 국가적인 과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 오프라인 상의 환경을 온라인 상에 구현을 해놓고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소비자들이 그 메타버스 내에서의 이 5개 광고의 효과 근데 그게 오프라인 상에서의 효과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이런 연구 결과들을 뽑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먼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진행이 된다면 이런 그 모델링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학계와 업계의 OH 광고 최고 전문가분들 모시고 OH 광고의 설치 높이가 광고 효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그 밖에도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저 역시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두 분 논문에 또 훨씬 더 자세한 내용들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고요. 또 관련 연구 하실 때 많이 인용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께서도 앞으로도 좋은 연구 계속 부탁드리고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세 분께서 이렇게 협업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지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광고 PR 실황 연구는 현업의 데이터를 활용한 실무적 논문, 저희는 실무적 논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실무적 논문도 적극 게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 투고하실 때는 꼭 광고 PR 실황 연구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